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되면 미리 나타나는 그런 운의 전조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또한 큰 운이 들어올 때 제대로 잡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올 초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 초에 한번 들어보셨던 그런 구독자님도 계실 텐데요. 워낙 이 부분이 개인의 운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정리를 해서 추가로 좀 덧붙일 내용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흔히 대운을 설명할 때는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. 사주팔자마다 10년 단위의 대운세 변화라고 하는 대운 변화의 주기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어느 사주가 3세 단위의 그런 대운 변화 사주다 그러면은 13세, 23세, 33세 이런 단위로 그 새로운 하나의 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, 이때 언급하는 대운은 엄밀한 의미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큰 복, 큰 운으로서의 그런 대운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운의 하나의 작은 연대기처럼 분할된 어느 시기가 단락으로 새롭게 운을 시작하는 그런 순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요. 이 부분에 방점을 짚고 깊이 들어가면 또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개념의 그 구분만 말씀으로 정리하고, 우리가 흔히 그 큰 운 또 대운들로서 라고 말할 때 그 큰 재수운수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앞서 설명드린 대운 변화의 시작에서 대운은 어떤 시기적인 그런 규칙성이 좀 반복이 되는 데 비해서 이 큰 운에 그 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비규칙적이고 또 돌발적이기도 하고요. 또 빈도면에서도 더 훨씬 자주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대운이 들어오는 전조현상 첫 번째를 알아볼까요? 첫째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요. 이 시기가 되면 지출할 일보다는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. 오래전에 빌려준 곳에서 뜻하지 않게 돈이 회수가 된다든지, 또 기대 안 했던 그런 성과급을 받게 된다든지,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경우죠. 예를 들어 월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인 어떤 그런 수치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그런 매출이 뜬다든지 하면 이런 때 큰 운이 들어오는 징조로 보시면 됩니다. 일시적인 반짝 효과가 아니란 이야기이죠. 우리는 그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 큰 운이 다가와도 또 머물러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운으로 또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없는 건데요. 이런 현상을 우리가 또 미리 알 수 있다면 운세 대응이 좀 운을 잡고 또 우리 운으로 또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또 내 운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. 둘째는 머피의 법칙이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.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. 운이 막히고 또 운이 침체기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꼭 운대가 막히거나 또 장벽이 생겼다면 큰 운이 들어올 때는 신기하게 일이 좀 순리대로 잘 풀리는 거죠. 이런 경우죠. 예를 들어 운이 막혀 있을 때는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나를 도움 주는 쪽이 아닌 나를 좀 방해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본다면 아주 중요한 어떤 계약 체결건으로 담당자와 약속이 잡혀서 시간을 좀 정확히 맞추고 싶어서 지하철을 좀 모처럼 이용했더니 그날따라 내가 탄 그 지하철이 몇 정거장 가다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. 그런데 반대로 큰 운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경우죠. 나도 그렇게 빨리 나간 게 아닌데 그 상대방이 무슨 일로 나보다 더 많이, 더 훨씬 늦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뭐라도 좀 나를 도와주려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서 결과적으로 내가 큰 계약건을 고생하지 않고 쉽게 체결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운세죠.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를 든 사례보다 훨씬 아주 다양한 사례들로 경험하실 텐데요. 그럴 때 그냥 오늘 내가 좀 재수 좀 좋았어 라고 일회성의 그런 우연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큰 운의 전조현상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. 셋째는 주위로부터 친절, 칭찬, 또 인덕을 받게 될 때 바로 이 경우도 큰 운이 들어오는 전조현상인데요.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? 흔히 그 귀인의 운, 또 귀인의 덕이라고 표현을 하면 꽤 그럴싸해 보이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덕을 받을 것 같은데요. 이 귀인의 덕이나 또 귀인의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의 시작은 바로 지금 예를 든 주위로부터의 그 작은 친절이나 또 칭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.
운세의 작용은 좀 동시성을 갖고 움직이죠. 큰 운이 들어올 때 그 운을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문서 쪽에서 그 두각이 보여질 때가 있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재물 쪽에서 아주 눈에 띄게 운이 들어오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의 인덕이나 또 귀인의 덕에서 또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약간 특징적으로 더 돋보이는 그런 색깔로 대운이 전개되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바로 동시성입니다. 각기 운들이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길한 운이 좀 넓게 퍼져가는 거죠. 예를 들어 잉크방울이 물에 떨어지면 그 색이 쫙 그 사방으로 번져가는 걸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업장의 매출이 확대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. 그 사장님의 노부모가 병중에 있었다 그러면은 대운과 어떻게 보면 좀 큰 밀접성이 없어 보이는 그 부모의 병중에도 운세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병중에 있던 그 부모가 쾌차한다든지 이렇게 운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또 늘 밖으로 돌던 그런 사춘기 자녀가 있었다면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식이죠. 이것이 바로 그 운에 상호작용이 미치는 동시성인데요. 꼭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넷째는 큰 운의 전조현상은 몸이 개운해진다는 것인데요.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나면 이전보다 좀 숙면이 잘 되고 또 일어나실 때 아주 몸이 개운해진다는 거죠. 몸이 찌뿌뚜뚱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기분도 업이 되겠죠. 다섯째는 기분 좋은 지출권이 생긴다는 건데요. 뭔가 좀 기분 좋게 돈 쓸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. 돈을 쓰면서도 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고요.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. 곳간이 차야 또 그런 찬 곳간에서 인심도 나오는 법인데요. 뭔가 자신에게 큰 운이 들어올 때는 본인들이 이런 것을 좀 직감적으로 느껴서 그러는지 여유가 묻어난다는 거죠. 사업하시는 사장님 예를 한 번 더 들어본다면 어느 날 어느 직원이 그 자신의 일 마냥 가게 일을 아주 열심히 해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. 너무 고마워서 택시비라도 좀 주고 싶어지고 그런 지출이 마음속에서 아주 기분 좋게 내켜서 그럴 때 하게 된다는 거죠.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의무감이 아닌 마음에서 스스로 좀 동해서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. 여섯째는 막혔던 인간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이런 경우도 또 대운의 전조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먼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좀 아주 자존심 강한 그런 친구가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해와서 극적으로 어떤 그 동맥경화처럼 둘 사이를 좀 가로막고 있던 묵직한 그런 납덩이 하나를 치워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.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장거리로 급하게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분이 그 담배 냄새라면 아주 예민했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기사 양반은 자신보다 더 그런 게 예민해서 택시 실내에 아주 기분 좋은 무슨 꽃향기 같은 그런 청정함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택시로 이동하는 그 기간 동안 아주 짧은 좀 한시적인 그런 인연의 만남이지만은 택시기사와의 그 짧은 그 인연이 기분 좋은 그런 인연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. 지금부터는 가까이 들어온 운이 나가지 않고 또 제대로 내 운으로 또 여러분들의 운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. 저런 행동은 좀 복 나가는 행동이야 라고요. 오늘 다루는 큰 운 또 대운이라는 것도 복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. 복이 나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운도 마찬가지죠. 내 곁에 머무르기만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눈만 호강시켜준 거고 실속은 아주 약하게 되는 건데요. 운이 내 운으로 꼭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인간들로부터 시기, 다툼, 시비를 조심해야 되는데요. 구설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. 큰 운이 들어오기 그 직전에 반드시 그 말도 안 되게 나에게 꼭 그 시비나 다툼 또 분란의 소지가 될 일들이 한 번은 꼭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.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일종의 그 쉽게 예를 들어보면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머물 공간이 되는지 또 내가 머물 그릇이 되는지 그 운을 받을 그 주인을 큰 운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치 그 시험이라도 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기분 좋은 이런 일 속에 같이 따라 들어온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욱하거나 또 그 시비의 그 당사자가 되면
운이 결국 셀 수가 있으니까요. 이거 꼭 유념하셔서 큰 운이 느낌만 있었는데 이거 월척 같은 아주 큰 운이 나에게 오나 보다 하고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사람과의 그 시비나 다툼거리를 좀 대인배처럼 여러분들께서 물리치셔야 바로 여러분들의 운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나 또 금전으로나 좀 손해를 볼지라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운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면 더 크게 여러분들이 좀 양보하고 또 손해본 것보다 몇십 배 아니 그 이상으로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으니까요. 제가 구체적인 예를 따로 안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 돈거래는 안 할수록 좋죠. 이런 시기에는. 큰 운이 들어왔을 때 이 돈거래는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유는 하나인데요.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대운이다 또 큰 운이다 하는 게 모두 그 운세의 작용을 말하는 거잖아요. 지금 나에게 모처럼 큰 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운세 작용이 인덕이나 금전이나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방향성을 의미하는 건데요.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 지출을 크게 하게 되면 이런 운세의 작용과 좀 반대되는 운세의 어떤 방향성과는 역행하는 그런 운세 대응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. 세 번째는 큰 지출을 할 경우에는 뭉태기로 하지 말고 좀 쪼개서 하라인데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래처에 예를 들어 1,000만 원 결제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오늘 500, 또 내일 500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는 거죠. 즉 이런 경우 내 운이 머무르는 그런 시기에 좀 지출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지출할 일이 생기겠죠. 지출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. 이런 경우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이거 좀 제법 큰 돈이야 생각되는 그런 목돈 같은 경우에는 좀 덩어리를 나누어서 지출하라는 이야기죠. 넷째, 정말 자신의 생각에도 갑자기 돈복이 붙고 아주 집안일들도 뭐가 믿기지 않게 아주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 그게 큰 운이 들어온다는 시작이니까요. 그 기간이 여러분들께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가급적 그 시기에는 좀 육식보다는 채식과 좀 과일을 가까이 하자인데요. 이유가 있죠. 오늘의 주제인 이 운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운이 없다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복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들의 순서가 예를 들어 무슨 세금 납세 순서대로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. 또 성적순도 아니죠. 인생의 어떤 돈복이나 행복이 성적순은 물론 아니죠. 운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 음양오행의 조화 속에서 나오는 신비한 운세작용이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운세의 그 힘이라는 것은 대우주의 또 대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묘한 그런 힘인데요. 자연의 힘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이 육식으로 좀 탁해져 있을 그런 때보다는 가장 자연의 에너지와 좀 호환성 높게 유지될 때 더 자연의 힘 혹은 운세의 어떤 긍정적인 힘을 더 유리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. 다섯째는 상갓집 그리고 출산 직후 산모와의 그런 방문이나 접촉은 최대한 머무르는 시간을 좀 짧게 하라인데요. 집에 돌아온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면 아주 좋죠. 외부로부터 생기는 어떤 부정이 내 운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. 오늘의 주제인 이 대운과 관련해서는 내용도 아주 방대합니다.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될 그런 부분도 아주 많지만은 뭐든지 우리가 좀 적당히 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만큼만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.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셔도 여러분들 가까이 오고 있는 큰 운을 여러분들께서 몰라서 놓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가 대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설명 부분에 개운비법, 즉 스스로 운을 여는 개운비법 그 영상을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.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특히 그 최근 운세가 좀 답답하게 그렇게 막혔다 싶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급하게 무슨 그 소원 성취라든지 뭔가 좀 운을 스스로 열어서 좀 뭔가 좀 성취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이 개운비법 동영상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자칫 지루하고 무겁고 따분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.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또 한 분 한 분마다 크게 대운 받으셔서 또 실속 있게 수확하는 그런 신축년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실버 세대와 중년 세대들의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